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우리가 100% 예측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또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후회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 찾아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요일 투자의 신 역시나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증권통 채팅창 지킴이 우리 반올림 100%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WTN 뉴스님과 홍동현님, 레제비츠님께서도 출석하면서 일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뚠뚠이님 오셨어요.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9시 땡 하면서 출석 체크 또 해주셨고 봄님도 모두 잘 오셨습니다. 토비를 찾는 또 댓글들이 많네요. 미니 토마토는 가짜 토마토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가짜 토비가 아니고 우리 토비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귀엽게 봐주시면서 대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권 챔피언님도 오셨네요. 한강님께서도 화이팅 외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자성발전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동시 만기일 시장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조금 그래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운용형님 오늘장은 어떠셨나요? 예, 오늘은 뭐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만기일날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일부 증권사 쪽에서 오늘 만기일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300억 정도의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전망도 어제까지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지수를 좀 약간 그래도 당겨놨거든요. 맞아요. 당겨놨던 자체는 반대라고 좀 봐야 되겠죠.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한 2,500억 정도 유의점 되면서 지수를 좀 당겨놨는데 항상 제가 만기일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수가 입될 거냐고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런 얘기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기일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증권사 주식운용팀에 있을 때 옆에 이제 선물옵션 팀이 있거든요. 이제 회사 자산을 운영하니까 주식운용팀 같은 경우 선물옵션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오늘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많습니까? 매도가 많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연기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만기일 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혼합돼서 매수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발생이 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어제 전망과 반대되는 오늘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한마디는 외국인 수급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섯째 지금 셀코리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팔았다는 자체는 5일 동안 팔았다는 자체는 5일 동안 주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사주면 주가 못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 5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판까지 4,761억을 팔았거든요. 팔아서 5일 동안 보니까 누적 매도가 1조
4,655억 원을 팔았더라고요. 5일 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약 7조 한 7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5거래일 동안 1조 4,655억을 팔았으니까 지금 아마 이제 누적 매수가 6조 원대 정도 됩니다. 5일 동안 좀 많이 팔았죠. 네, 많이 팔았어요. 오늘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많이 판 게 전기전자 업종이 당연히 많이 팔았겠죠. 아니면 팔면 전기전자 업종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을 거의 30만 주를 팔았어요. 30만 주면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500 가까이가 되거든요. 거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LG노텍이라든가 거의 IT 종목을 팔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 이유를 좀 전기전자 쪽으로 판다 그랬으니까 파는 이유는 저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가격들이 계속 지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큽니다. SK 하이닉스 저도 깜짝 놀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증권사 증권사 전망치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아직까지 컨센서스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최대 적자가 그 전까지 일부 그 증권사 나오기 전까지 1조 5천억대가 적자가 가장 많았거든요, 내년도. 근데 어제 나온 일부 증권사 쪽 같은 경우 내년도 SK 하이닉스가 무려 적자가 6조 5천억 가까이 적자가 날 거다. 이거는 완전 쇼킹한 쪽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시장의 컨센 자체는 내년도 적자 나고 내년도 근데 적자 우리 여러분들 HTS 보게 되면 내년도 적자 규모가 8천억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근데 그 증권사 쪽에서 6조 5천억 적자 난다. 이게 현실화된다 한다면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도 대부분 증권사들 2024년도에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지만은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적자가 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 정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지금 반도체 쪽이 실적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5일 연속 팔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6일 연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매도가 나온 것 자체가 반도체 가격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IT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전자 중심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쪽인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안 사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샀던 것 자체는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1320원대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 이제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잡혔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락이 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쪽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 앞으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가적인 매도 확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매도가 가장 많은 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30만 주, 약 1,500억 정도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지난번에 MSCI 리밸런스 때문에 과매수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도 자체는 제한적일 것 같다. 향후의 전망은 어떠냐? 일단은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장 막판에 비차익과 관련해 가지고 매수가 2,500억 정도가 유입이 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를 약간 낙폭을 줄였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배당락이 27일인가 되는 쪽이 28일 날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을 겨냥을 해가지고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비차익과 관련된 매수가 보니까 11월 달 이후에 보니까 약 3조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수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해가지고 지수 상승이 대형 주식 상승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지수,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은 또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도 해답들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 이제 이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들으시면서 반올림 100%님이 내마녀의 날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내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날은 조심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내마녀의 날은 지수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내마녀의 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조금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동시 만기일은 3692. 네.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매주 목요일 둘째 주. 둘째 목요일. 그다음에 네. 이제 옵션 만기일은 매달 있습니다. 매달 있는데 네네. 네 마녀의 날,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선물 옵션 만기, 개별 주식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또 개별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기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369 12일 날만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변동성은 오히려 옵션 만기일 때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마녀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369 12일 날 있을 때 변동성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는 이유, 물론 장중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장 막판에 호가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한다. 좀 2000년 초반인가요?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딱 보시게 되게 되면 종목 아시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SDI가 단일가 들어가자마자 하한가 그 매수 주문이 나왔어요. 호가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호가가 공개가 안 되면 이게 10분 동안 동시 효과 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지가 몰라요. 모릅니까?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은 호가가 공개되거든요. 그러면 하한가에 막 예상 체결 가격이 나오면 이제 매도는 먼저 나오는 거니까 매수 주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체결이 좀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호가가 공개 안 될 때는 깜깜이 10분 동안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끝날 때까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컸는데 요즘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장 막판에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옵션 만기일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단기 약간의 변동성이지 시장에 오늘 만약에 주가 폭 빠졌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또 회복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변동성 앞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누구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게 낫지 뭘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오늘 뭐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많아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다.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전문가지만은 만기일 때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너무 이쪽에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마녀의 날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내마녀의 날이 찾아와도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살펴볼게요. 동백 꽃피는 날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2,1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려가면서 걱정이 되실 것 같고 계속 요 종목은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이어서 매수가까지 금방 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LX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 자체도 워낙 지금 주가도 쌉니다. 아마 주가 수익 비율 PR이 아마 지금 3배가 안 될 정도니까 올해 영업이 거의 1조 가까이 날 거예요. 작년도에 이제 6, 7천억 가까이 났을 거고 작년도에 6,500억, 올해 1조 원이거든요.
회사가 과거에 2년, 3년 전에 영업이 1년에 200억, 아니 2천억, 3천억 났던 회사입니다. 2천억, 3천억 단 회사가 작년도에 이제 6,500억, 올해 1조 원이니까 불과 2년, 3년 만에 이 규모 자체가 5배 가까이 증가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최근에 쉬고 있지만은 주가가 이 종목이 10,000원대 주식이었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 예사 제가 알기로는 10,000원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사가 이제 그때 아마 10,000원일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사가 자사주 2천억을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2천억 정도. 그 당시 주가 10,000원일 때 예사 시가총액이 2, 3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2천억 자사주 신청한다 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여기 나와 있죠. 이때요. 그래서 10,000원대짜리 주식이 바로 급등을 했던 쪽인데 네. 예사가 아마 그때 이제 아마 예사 실적이 내부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마 자사주 매수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예사가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상사회사의 실적은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해외 자원 개발에 좀 참여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가지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매출이 증가된 부분, 특히 LX 인터내셔널의 주요 원자재 쪽에 원자재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쪽 자체는 석탄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쪽에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가격 뭐 철당 알다시피 뭐 석탄 가격이 작년부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은 물류 기업입니다. 상사회사가 물류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회사가 항공 물류라든가 해상 물류 쪽이 있어요. 알다시피 작년도에 운임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HMM이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시장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향도 좀 받으면서 실적이 급증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냐? 일단 이제 물류 가격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실적 자체는 약간 좀 반감이 좀 되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도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팜이라든가 관련은 가격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대표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가격이 거의 5,200까지 갔던 게 지금 1,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5분의 1 토막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렇지만은 LX 인터내셔널 자체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조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가 아마 6, 7천억 정도까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HMM이 실적이 10분의 1 토막 날 때 이 종목은 내년도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8천억이잖아요, 전망치.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하향 조정폭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과 주가가 지금 못 간 이유 자체는 그래도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하죠. 이게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워낙 싸고요. 이게 LX 인터내셔널 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현대 상사의 이름이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죠.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PER 2배, 3배밖에 안 되고. 또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배당을 많이 하죠. 현대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특히 LX 인터내셔널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지금 연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아마 겨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작년도에 주당 2,3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사가 그 종가에 제가 알기로는 그 28,000원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주당 2,300원을 배당했으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7%, 8%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올해는 배당 작년보다 이익이 더 나니까 작년도 6,500억 영업이익이 올해는 1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아마 제가 보기 주당 3,000원 정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39,000원 기준으로 따진다면 배당 수익률이 작년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 이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이제 배당락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배당 많이 준 주식들은. 배당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배당락 임박해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고배당주라고 알려진 주식 가지고는 배당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알려준 주식들. 예컨대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다 고배당주 다 알거든요. 그런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하면 별로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락 되는 날 그 배당금 받는 것만큼 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되면 괜찮은데 회복이 한참 동안 안 돼요. 거의 1월 중순 내지는 2월 달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진짜요? LX 인터내셔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투자 자체는 그냥 고배당주라고 알려지지 않는 종목들, 2, 3% 정도 어중간에 하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배당락이 안 돼요. 또 기본적으로 배당락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월 달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1월 달에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은 배당락 함정에 빠져주시기 가능성이 커요. 왜? 이 종목이 주당 3천 정도 배당 준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제 말이 맞나 보시면 배당락 되는 날 이 종목 최계산 주가 1,800, 2,000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세금 떼고 나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주가가 올라오면 팔아야죠. 이게 만약에 배당락 되기 전에 올해 안에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 때 42,000원 오면 배당 안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현재 39,000원대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배당락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1,000원 정도. 이게 42,000원 정도 가면 제가 예상을 해보면 아마 1,700, 800원 정도 배당락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1,000원 정도 배당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내일이 배당락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배당을 받는 게 괜찮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네. 42,000원대에서 배당을 안 받고 파는 전략. 현재 가격대에서는 배당을 받고 팔아도 배당락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는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48,000원, 5만 원 이상은 가야지 그래도 싼 주식이다. 기본적 구성상으로. 일단 현재 상태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방어되는 종목이고 따라서 지금 주가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배당도 좀 두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주의 의견도 함께 드렸네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현재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요 두 가지 선택지 잘 참고를 해보시고 다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종목 보내주시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님 오셨고요. 마로니의 입새님도 잘 오셨습니다. 작은 소나무님과 또 키싱그라미님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준호님도 오셨고요. 온라잇이라는 닉네임도 보입니다. 벙벙님 지각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출석 체크 또 중간 출석 체크 딱 오셨고 건강희님께서도 와 박준현 운용형님이다 라면서 반겨주셨는데요.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서 더 좋은 소식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우상향님의 출석 체크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만나봅니다. 키싱그라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고려시멘트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3,500원이고요. 비중을 50% 담으셨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비중이 좀 많아서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시멘트를 지금 가지고 갈 이유는 없죠. 일단은 전방산업 자체가 이제 건설업종이니까 알다시피 지금 건설업종이 지금 가장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 자체도 안 좋고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쪽이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방산업 자체가 안 좋으면 시멘트 업종도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회사들이 올해 이제 아마 가격을 연초에 한번 인상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6, 7월 달에 한번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시멘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차트 좀 볼까요? 아마 네. 이때 아마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때도 아마 가격 인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가격 인상. 시멘트 가격을 거의 인상을 안 해줍니다. 거의 6년, 7년 만에 재작년에 한번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만큼 가격 인상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차례 정도 대폭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준 이유. 시멘트 회사의 갑은 건설업체거든요. 건설업체들이 인상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거든요.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재료비가 올라가 비용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자체 안 해줬던 것 자체는 왜? 시멘트 가격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3배, 4배 떴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맞아요. LX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유연탄 가격이거든요. 급등했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실적이 대박 난 거고 시멘트 회사들은 가격은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지만 원가가 왜냐하면 유연탄이 시멘트에서 차지하는 원재료 비용이 거의 30%예요. 30%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인상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멘트 회사들이 예컨대 1월 달에 가격을 인상을 해줬으면 네. 2월 달, 3월 달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관련 회사들이 고려 시멘트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요. 1분기 때도 적자. 원래 시멘트 업종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성수기고요.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는 장마가 끼기 때문에 또 비수기입니다. 4분기 때 좀 괜찮고요. 예. 보면 근데 성수기 때 2분기 때 적자 났지 않습니까? 가격이 1분기 때 인상해 주시면 가고.
가격이 인상해 줬지만은 시멘트 회사의 갑이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인상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고려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성신양해라든가 다른 한일 현대 시멘트라든가 관련 회사 다 똑같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인 003410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네.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나와 있는 게 3분기 때 쌍용 CNE 영업이익이 361억인데 작년도에 3분기 때 686억이었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게 시멘트 회사 안 좋아요. 이제 영업상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는, 이제 고려시멘트 이 종목은, 이게 회사, 이제 시멘트 회사가 지역적인 기반인데, 고려시멘트는 이제 전라도 중심의 시멘트 회사입니다. 아마 이 회사 장성에 있을 거예요. 장성에 있는데, 이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적인 시멘트 회사인데, 왜냐하면 시멘트 회사는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특히 레미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그 지역 내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역적인 기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끼가 있게 워낙 저가주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전개인데 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가지고 있을 주식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적자잖아요. 시가총액 870억, 이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니까 성수기 때, 2분기 때 적자 났다는 자체는 4분기도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업적인 상황으로 기대할 건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저가주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없죠. 시멘트가 전혀 지금 제로로서 없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주가는 상당 기간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3,500원대 사셨는데 파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000원도만 올라오면 팔아도 그냥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파셔가지고 추가 매수 나오지 마시고요. 일단 반드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멘트라든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까지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할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신데 일정 부분 축소하셔가지고 다른 쪽 교체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들, 또 건설업계 경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시멘트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악재이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3,000원에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계속 남겨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이버가 있어요. 38% 비중이고요. 네, 그럼 매수 단가가 어떻게 매수가는 되세요? 32만 9,759원이니까 한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알겠습니다. 32만 9천 원, 33만 원의 지금 매수 단가 가지고 계시고 비중도 꽤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이거를 계속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예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또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물타기를 하셨네요. 비중이 38%인 것 자체는. 네, 33만 원. 네. 일단은 네이버 주가는 지금은 이제 주가는 충분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게 네이버가 그렇게 주가가 빨리 갈 수 있는 쪽은 아니었어요. 주가가 이제 급등할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다 이제 성장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성장주인데. 근데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냥 문의는 성장주라고 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사의 네이버라든 카카오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성장주라는 것 자체는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라든가 단기 수익이 좀 증가가 돼야지. 특히 그 이제 성장성 기반 자체가 결국은 투자 지표상으로 ROE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느냐. 그게 이제 성장성이거든요. ROE가 높아야 된다. 성장성이라는 자체는 ROE 지표로 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5% 정도가 좀 돼야지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0% 이상 되는 ROE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15%, 20%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오런 버핏 조하고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 계속 성장하거든요. 애플도 지금 40% ROE예요. 근데 네이버 ROE 몇 프로인지 모르시죠?
저 몰라요. 모르죠? 5%예요, 5%. 5%입니다. 그래요? 5%는 뭐냐? 정기예금, 지금 현재 금리가 올랐으니까 정기예금 성격의 이익이에요. 이게 우리 정기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짜리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평균 5% 하게 되게 되면 복리를 감안하면 5%가 한 3년 되면 몇 프로 되겠어요? 복리까지 감안하면 20%? 25% 정도 되겠죠. 복리까지, 복리 개념이니까. 이게 3년 평균 20% 정도 가야 되는 주식인데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거의 100%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올해 PER이 30배 되는 수준이고 카카오가 올해 아마 40배고 내년도 30배가 좀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에센스 기업들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종목들 PER로 따지면 23배밖에 안 됩니다. 20배. 우리나라는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이버가 지금 30배고요. 카카오가 아마 40배가 될 거예요. 카카오 올해 실적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PER은 낮게 모르지만 내년도로 따지면 거의 40배거든요.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간 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결국 이제 왜냐하면 네이버 보시면요. 제가 제 말이 맞나 보시면 네이버의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기업의 가치 증가거든요. 네이버가 보시면 2017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7,700억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7,700억 이익이 올해 단기 수익 9,700억이에요.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20% 늘어난 거잖아요. 20%, 30% 단기 수익이. 근데 주가가 100%, 200% 올라가면 후유증이 나오죠.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OE가 지금 네이버의 ROE가 올해 4.1, 내년도 5.2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문의는 성장주지만은 실적으로서 기업의 펀드멘탈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가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힘차게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제자리 걸음 올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 회사는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고 계속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계속 이익이 증가되니까 가치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ROE가 안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상, 즉 ROE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거품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ROE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ROE가 낮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빨리 가지만 또 빠지면 금방 원상해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매도할 이유는 없죠. 다만 좀 이제는 좀 더디게 좀 가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길게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투자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단계 들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얼마를 설정해 드렸냐. 일단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20만 원대가 계속 저항이니까 결국은 최근에 이제 성장주 자체도 조금 유식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해야 되겠죠. 비중이 38%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좀 무거운 주식이고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달라들어야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차트상으로 좀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24만 원 정도까지 좀 긴 흐름으로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더 해야 될 것이신가요? 몇 개월 정도요? 네. 몇 개월 정도요? 이건 시장에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걸 시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도 물어보시면 지수와 함께 간다. 제가 삼성전자 주가 물어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올해 종합주가에서 만약 2,600까지 간다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65,000원, 66,000원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수가 똑같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뭐 종합주가에서 전망치 보니 2,700, 2,800 정도 얘기를 하는데 2,700, 800이면 20%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20% 정도 해당되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목표 주가가 22, 3만 원 정도.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길게 기다려 보면서 이 손실을 줄여나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마음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이 종목 잘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믿었던 종목에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장주
가 성장주인 듯 성장주 아닌 종목이었군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빠르게 또 우리가 방향을 바꿔보고 또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봐야 되겠죠. 온라인님께서 제 거 종목 넘어갔어요.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해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12,5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신성 델타테크 오늘 9,0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종목이 이제 어제 주가가 좀 깨지면서 추세가 좀 깨졌죠. 네. 대체적으로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10,0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다가 이제 어제 주가 떨어진 이유가 이 종목이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약간 연관이 좀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어제 이제 애플카가 당초에 2025년도에 좀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LG전자가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카가 2026년도로 연기가 됐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애플카로 가장 움직였던 현우전자가 어제 13% 넘게 좀 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더 받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애플카가 이제 현재로 봐서는 2026년도 이제 그 출시가 좀 되는 것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애플카가 원래 기대치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2025년 출시가 나왔었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을 탑재된 애플카가 2025년도에 출시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나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애플카를 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여러 가지 5G 통신망도 좀 갖춰줘야 되고 또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좀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좀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애플카가 조만간 좀 이슈화되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는 12월 말 TFT가 구성이 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업체들, 파트너들이 선정이 좀 되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LG그룹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 좀 전개가 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대치 자체가 26년 정도로 1년 좀 미뤄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실망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그 영향권에 있어서 영향을 빠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회사냐면요, 거의 LG그룹과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본래 회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LG전자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TV라든가 냉장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형 제품이라든가 가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LG가 이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팩 시장과 쪽에 동반 진출을 하면서 특히 이제 폴란드 법인에 진출에 좀 있으니까 관련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여러 가지 LG전자의 애플카 모멘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부품 쪽에 관여를 하면서 두 가지 성장축 자체가 신성 델타테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라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상 실적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부품 쪽에 진출하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매출액이 4천억대 된 회사가 지금 올해 8천억 정도까지 급증을 했으니까 2020년도 이후에 수혜를 받으면 실적도 회사가 평균 LG전자와 연간 매들 때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전후였는데 작년도부터 400억, 올해도 한 400억 넘게 나오는 거니까 실적은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LG전자가 만약에 애플카와 관련해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회사가 이제 LG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회사의 어떤 회사가 LG전자 전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원래전자라는 그 PCB 인버터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전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진출할 거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대감 자체가 조금 흐트러졌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시 집안이고요. 구시 집안이고 또 이 회사 회장이 LG그룹 협력업체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동반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해 가지고 성장성 자체는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애플카 쪽에 탈락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 전망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부 증권사. 그 이유 자체가 어차피 애플카가 되니 안 되니
출시가 되지 않은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1년 연기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진출한다. 그리고 애플과 협력업체 자체가 3년 2026년도로 미뤄졌지만은 네.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 신사업이기 때문에 애플과 신사업이기 때문에 3년 미리 3년 앞두고 미리 협력업체들이 다 선정이 될 거다. 애플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년 미리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2년 전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선정이 되는데 네네. 애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사업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미리 2026 출시를 앞두고 연초에 관련 협력업체들이 구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부회장이 권영수 씨라는 분이 내년도 연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놀랄 만한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거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회사 자체는 애플밖에 없다는 쪽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애플과 협력업체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내년 네. 1월 달에 협력업체들이 2020년 출시는 되겠지만은 구성되지 않겠나 그렇다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닌데 좀 과다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이 종목은 잘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는 것들은 많아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빠진 게 아닌가. 일부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주가는 쌉니다. 올해 영업이 400억 정도에다가 당기수익 300억이니까 PR로 따지면 8배 되는 수준이니까 2차 전지로 본다 하더라도 PR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좀 꺾였겠지만 여전히 실적 자체는 기업의 펀드멘탈 치면 주가 쌓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영향은 다 받은 게 아니까 생각이 좀 되고요. 9,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10,000원대가 아마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5%니까 5% 정도 추가 매수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10,000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망감으로 주가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성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가도 매력이 있는 구간의 지금 상황이고요. 따라서 보유 의견 함께 드렸고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하셔서 꼭 이 종목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농심님, 김태현님, 아네스님, 로또님 등등등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욱더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형님과 함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최근에 시장 이슈 자체가, 경기 침체 논란 쪽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에 따라서, 가시화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마 10월 말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시장 자체는 기회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가 정말로 가시화되는 경우 또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게 전개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기회도 노려야 되고 또 수익도 기회도 노려야 되고 또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불확실성 상황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JP 모건 골드만삭스 엊그제였죠. CEO가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웰스파고의 CEO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연초에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거다. 이러다 보니까 급속히 그동안에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저도 연말 센터랠리 제한적인 미니랠리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싹 가버리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지금 수면 위로 부각돼서 지금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도 지금 4일 연속인가 5일 연속 떨어졌고 우리 시장도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5일 연속 네.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완화적인 금리 속도 조절을 통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급속히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쪽인데 근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경기 침체를 경고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죠. 가깝게는 10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 전미 경제인 연합회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내년도 7월 이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 70% 정도까지 된다. 그런 전망도 있었고 일부 미국 쪽에서 경제학자들 조사 10월 달 보게 되면 그 63%가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다. 그런 전망이 다 있었었어요. 네.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는 다들 겁니다. 알고 있던. 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 자체가 분명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건데 다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폭이 얼마만큼 커질 거며 또 기간이 얼마만큼 확대가 될 거냐. 그게 이제 모르니까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폭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기간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될 거다. 그런 또 전망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도 2분기 때까지 네. 경기가 안 좋을 거고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시장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한다면 주식시장은 내년도 상반기 3월달, 4월달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시각입니다. 네. 제가 또 배워야 산다 통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어맞게 내리다. 다시 한 차례 올라갔다가 충격이 한 차례 올 수가 있다.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쪽인데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폭이 장기화되고 그렇다 그러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당초에 지금 적자가 내년도에 1조 5천억인데 6조 5천억까지 적자가 난다. 이러면 심각해지거든요. 만난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 주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는 그래도 상승한다는 전제니까 침체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수익도 우리가 주식수에 대부분 다 손실 났는데 주식을 팔아놓고 만약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팔아놓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가 주가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주식을 다 팔아놨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정말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리스크는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고금리로 인한 시장 영향은 지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요.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자체가 10월달, 11월달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금리를 올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가 4%니까 지금 거는 이제 본격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라는 시장의 영향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투자로 본다 하면 기업들, 재무 내용이 안 좋은 기업들 분명히 부도날 기업들 많이 생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중소형 건설회사 같은 경우 지방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좀 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쪽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저금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재무 내용이 안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도 상반기 때 부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회계 보고서가 좀 나올 건데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본다면 가장 리스크에서 고려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부도나서 퇴출돼서 이른바 감자돼가지고 없어지는 위험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기업 내용 문제 없으면 기다리면 갑니다. 그렇지만은 감자되고 부도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여전히 가장 만약 리스크가 먼저 부각되는 업종 자체가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설업종이 악재가 부각되면 은행업종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F가 많은 증권회사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나는 기업들은 이제는 그동안에는 시장이 저금리 상태에서는 전환사채라는 신주인 인수권부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지만은 이제 자금 조달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자나는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여타 산업 내에서도 기업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앞서 있다 건설업종 자체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에서요. 증권주도 지금 주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PF 아직 영향이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소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4분기부터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전이 자체도 4분기나 내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가 이들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들이 부도가 난다고 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건설회사 중에서 중소형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도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형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확실한 국면을 감안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뚜렷하고 저평가된 종목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 한다면 제가 건설업종을 가장 안 좋게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업종의 이제 선행, 뭘로 봐야 되냐면 일단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은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에 따라 가지고 분양되는 것 자체 미리 매출액이라도 이익으로 잡아놨습니다. 돈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면 그걸 부실채권에 이어지면서 퉁 쳐버리거든요. 돈 못 받았어. 그러면서 네.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 매출채권이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이 반기 기준에서 7조 7천억인데 3분기 말 기준으로 8조 원이더라고요. 이게 증가 추이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향은 이제 4분기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매출채권 비중도 중요하죠. 반기 기준에 37.4%인데 3분기 말 기준에 38.9%고요. 이게 추이를 봤을 때 추이가 중요한 거고요. 또 비중이 많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현대건설이 매출채권 비중이 대형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게 부실이 많다는 거죠. 숨겨진 부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8조 원대가 매출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현대산업개발을 보셔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은 100% 국내 쪽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반기 때 매출 채권이 1조 2천억인데 이번 제가 3분기 말에 조사를 해봤더니 1조 7천억입니다. 5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비중이 50.9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 계룡건설이라든가 하신거 아직까지는 과거에 2010년도 12년도에 비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문제가 없어요. 현대건설은 매출 채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만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부분들 이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개별 기업도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입니다. 이건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최근에 아실 거예요. 주가 급등했던 주식이 중견그룹의 건설주. 수주가 700% 증가했다는 면서 주가 급등했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재무제표인데 보시면 일단은 현금 흐름표상에서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적자가 난 기업도 피해야 되고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예산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요. 2020년도에 마이너스 410억, 작년도에 이 마이너스 510억. 근데 이번에 분기 말에 2,467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사가 적자는 안 났어요. 근데 현금이 돈이 안 들어왔다는 자체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익은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맨 아래쪽에 재무활동입니다. 이게 플러스 나면 안 됩니다. 재무활동이 지금 예사가 작년 연말에 1294억,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말에 1435억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차입금이 늘어났다든가, 증자를 냈다든가, 사채를 발행했다든가. 그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흐름 자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 무조건 플러스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 나온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 이런 건설회사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 자체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업종으로 따지면 저는 기계업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실적도 괜찮다. 3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향후 4분기라든가 내년도 전망이 괜찮은 것 자체가 기계 쪽이에요. 기계 쪽은 제가 보이는 건설기계, 농기계, 피팅 다 좋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좋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임에도 실적이 최대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도 10월달까지도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되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좋을 것 자체는 중국이 이제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경기 부양책 사용할 거고요. 굴삭기는 중국에 민감하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전쟁이 결국 내년도 종식될 가능성이 크니까 전후 복구에 대한 시대가 있고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최근 조정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쪽도 미국 쪽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농기계 쪽이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대동하고 TYM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동양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피팅 회사들은 다 아실 거고. 이 피팅 회사도 조선업종보다는 태광이라든가 송강배도 하이로코리아가 전방산업이 조선업종이기도 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LS라는 주식을 대형주 쪽에서 하나 쪽 꼽아봤는데 이런 종목입니다. 이게 실적 성장 자체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2020년도 1조 원대, 2021년도 1조 3천억, 올해 1조 8천억, 내년도 2조 8천억, 내후년도 2조 9천억. 영업 순이익은 1270억, 2780억, 4250억, 6260억, 7160억, PER이 5600, 3800. 그렇죠.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미국의 A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니까 이런 것들 종목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또 시장에서는 상승이 자주 나타나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상승이 나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상승은 꼭 챙겨가면서 리스크 관리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시장,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체크 포인트들 다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